80세의 나이에 한국 최고의 베테랑 배우 중 한 명인 박인환이 마침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5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그는 의 슬픔에 잠긴 아버지부터 의 발레 꿈을 이루고자 갈망하는 노인까지 감정적인 배역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무대와 스크린의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박인환은 깊은 슬픔, 가슴 아픈 상실, 그리고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비극이 뒤섞인 그림 같았고, 그는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비록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 대한 진실은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며, 행복과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동시에 안겨줍니다. 박인환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노년에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낀 것이었을 것입니다. 1945년 1월 6일 충청북도 청원에서 태어난 박상규는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격동의 시대를 겪으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는 그에게 깊은 상실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전쟁 중 부모를 잃었는지 친척을 잃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박상규는 한 인터뷰에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일찍 떠난 것처럼 항상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개인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예술과 인간관계를 통해 항상 연결을 추구하는 예민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까운 친구와 동료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슬픔은 노년에 접어들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1965년부터 연예계에서 활동해 온 배우로서 박상규는 촬영장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던 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억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집에서 혼자 앉아 어린 시절의 옛 사진을 보며 보낸 시간은 그에게 외로움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리워서뿐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이루지 못한 꿈만 남겨진 것 같아 슬펐기 때문이다. 박사님의 삶에서 또 다른 슬픔은 한국에서 배우가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던 시절, 연예계에 입문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었다. 1960년대 배우 생활을 시작했을 당시 그는 배우가 불안정하고 경박하기까지 한 직업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직면했다.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재학 시절 그는 가족과 자신에게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확신시키기 위해 애썼다. 경쟁이 치열한 연예계에서 성공할 만큼 재능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길을 잃은 듯한 날들도 있었다. 어린 시절 배역 제안이나 작은 배역을 거절당하는 경험은 마치 어둠 속을 걷는 듯한 빛이 나타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박인환이 연기한 캐릭터, 특히에서 노인 덕철 역을 맡은 박인환의 비극적인 결말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박인환은 에서 가족의 반대와 나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발레를 배우겠다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70세 노인 심덕철 역을 맡았습니다. 심덕철은 과거에 놓친 기회에 대한 후회와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등 깊은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의 결말에서 덕철은 자신의 질병과 신체적 한계에 맞서며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아시안 위키 댓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많은 시청자들은 덕철이 이루지 못한 꿈과 씨름하는 모습, 특히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습니다. 신시아 피어스라는 한 시청자는 박인환의 연기에 심덕철의 기쁨과 깊은 슬픔을 동시에 느끼며 기복이 심했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인 보니 존스는 박의 연기를 오스카상 수상에 합당하다고 평하며 나빌레라를 보는 동안 그가 그 캐릭터의 고통을 진정성 있게 묘사했기 때문에 많이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빌레라에서 덕철이라는 캐릭터의 슬픔은
역할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박인환의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는 덕철을 연기할 때 많은 개인적인 감정을 캐릭터에 담았는데 특히 삶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본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힘든 순간을 다시 겪는 것 같아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던 장면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관객들은 소셜미디어와 포럼의 반응을 통해 덕철의 슬픔에 깊은 공감을 표했고, 이를 통해 박인환이 그 역할에 가져온 고통의 일부를 느꼈습니다. 한 팬인 프렌 도어는 나빌레라에서 박인환의 연기가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가족애와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포부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고 썼습니다. 박인환의 업적은 예술에 대한 그의 인내와 열정을 증명합니다. 1965년 데뷔 이후 박찬욱 감독은 영화와 TV에서 100편이 넘는 배역을 소화하며 놀라운 연기력을 쌓아왔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2009에서 깊은 도덕적 갈등에 직면한 신부 역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박찬욱 감독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배역은 섬세함과 감정의 깊이로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한국 최고의 조연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연기 경력에서 또 다른 이정표는 넷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드라마 2021에서의 배역이었습니다. 심덕철 역은 단순한 배역을 넘어 회복력과 삶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박찬욱 감독은 76세의 나이에 몸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발레를 배우고 심지어 발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업까지 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관객과 평론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의 경력 중 최고의 역할이라고 불렀습니다. 에이시안 위키의 한 댓글은 박찬욱이 덕철이라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어 시청자들이 70세 노인의 기쁨과 고통을 모두 느끼게 했다고 평했습니다. 이 외에도 박찬욱은 2020년 영화 화려한 유산과 2005년 영화 죽음의 사랑에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경력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연계를 안았는데 이는 연예계에 대한 그의 헌신을 증명합니다. 박찬욱은 항상 모든 연령대의 관객과 공감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역할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는 명성이나 큰 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자신의 연기를 통해 캐릭터의 진심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부터 꿈꾸는 노인까지 각각의 역할은 삶, 사랑, 그리고 인내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박찬욱의 시도입니다. 박인환은 젊은 배우들에게 스승이자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중앙대학교 동문으로서 그는 정기적으로 연기 워크숍과 수업에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기 실력뿐만 아니라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 중 하나는 2016년 중앙대학교 행사에 연사로 초대받아 야심찬 청년에서 존경받는 베테랑 배우로 성장하는 자신의 여정을 공유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에게 개인적인 성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연기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박인환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박인환의 사생활은 비밀로 유지되고 거의 공개되지 않지만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오랜 세월 함께해온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가 연예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젊은 배우 시절 배우 생활 초기에 만났습니다. 연예계에 종사하지 않는 평범한 여성이었던 그의 아내는 특히 힘든 시기에 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던 시절부터 연기력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때에도 그녀는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박찬욱의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배우로서 그는 영화 촬영이나 장기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별의 시간 동안 그는 아내와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로 인해 가벼운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최근 몇 년 동안 아내와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박찬욱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가 경험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병상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울며 쾌유를 빌었던 밤도 있었습니다. 박인환의 사랑에서 또 다른 슬픔은 결혼 초기에 아내에게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남성들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전통 사회에서 자란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지냈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은 시간을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후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80세의 나이에 고백한 사랑의 진실의 일부입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보낸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삶의 소소한 것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80세의 나이에도 박인환은 예술에 헌신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는 더 이상 명예나 큰 역할을 좇지 않고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역할을 맡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삶에서 느꼈던 감정을 전달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